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황령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게 뭐 삼각줄일까요? 갈대들이 좀 있고, 아직은 가을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갈대들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바삭하니 익어야 가을 느낌이 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자전거를 제가 한 10개월 정도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그렇지 않아도 이제 MTB는 좀 바꿔야 될 타이밍도 됐었고, 네, 그런 찰나에 또 전에 타던 자전거가 굉장히 빡빡하고 이제 뭐 잘 안 나갔었습니다. 이렇게 뭐 기아라든가 조절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요즘은 또 갑자기 뭐 사람들이 전기 자전거 얘기를 해서 전기 자전거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어차피 구입할 거, 처음에는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오토바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부정적이었지만은 이렇게 검색해보고 알아보니까 이제는 내조도 자전거에서 전기 자전거로 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킥보드나 이런 오토바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중무장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돈을 잘 안 씁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물론 사람들을 만나고 쉽게 말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관계라면 돈을 썼겠죠. 헬멧부터 복장, 자전거에 좀 돈을 썼겠죠. 왜냐하면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썼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주로 자전거 운동용으로 가볍게 하고, 또 운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제가 사이클 선수도 아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하이바 이거 보면은 이것도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20년도 이게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인라인 스케이트, 조카들이 초등학교 때 인라인 스케이트 하던 헬멧 좀 타다가 깊이 박혀있는 걸 꺼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저의 필요성에 의해서 적절하게 맞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해가지고 시합 나간 것도 아니고, 동호회를 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생활체육이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되고 좀 실천할 수 있고 나에게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주는 정도, 그 정도 효용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일주일 검색해서 산 자전거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알톤에서 나오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산악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데 이거는 산악용은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바퀴도 27.5인치, 상당히 제일 큰 바퀴죠. 근데 또 타이어는 이게 펫 타이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산악 자전거하고 펫 타이어 중간에 광폭 타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승차감이 일반 산악용 자전거보다는 더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양도 이렇게 보면 인터넷으로 사진을 봐가지고는 자전거 모양을 이렇게 보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의 자전거가 아니면 자전거 모양을 보면 한 100만원 초반대 이런 자전거들은 그렇게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눈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기 자전거를 많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뒤에 가방 안장, 이 안장도 상당히
원래 이게 장착된 안장인데 안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 편도 20km, 왕복 40km 정도를 그 자출을 했었는데 작년에 40도가 넘었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여름철이 더웠었는데 이 배낭을 이렇게 메고 달리다 보면은 이게 숨이 막히면서 그 등에 매달리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장을 장착을 했었는데 MTB 안장을 장착했었는데 이렇게 견고한 안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얘는 이렇게 안장이 견고하게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안장 가방을 여기다 거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편하다겠습니다. 대신 자전거를 둘 때는 좀 무겁긴 하지만은 그 굉장히 기온이 더울 때 그때 빼고는 배낭 맨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안장에다 거치한 것보다는.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장이 필요하고 또는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안장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은 이렇게 그 자전거는 그 산악 험로를 주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전거에 대해서는 굳이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도 자기가 로드 자전거를 타고 직업이라든가 먹고 살 일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비싼 걸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싼 것은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싼 거 샀을 때는 자전거가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이 어떤 취미 생활이나 취미 생활도 돈이 어느 정도 투여가 돼야만이 또한 그것에 대해서 또 애착을 갖게 되고 장비라든가 이렇게 자꾸 투자하고 옷이 날개라는 말 옛날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동할 때도 복장을 갖춘가 안 갖춘가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또 단체로 하면 더 쉽기도 하고 또 유니폼 복장을 갖췄을 때 그게 상당한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되겠습니다. 그 적정 수준을 항상 맞춰야 된다. 효율성 있게 이런 것들. 그걸 맞췄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전기 자전거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렇게 한 일주일을 알아보면서 저에 맞는 이 컨셉을 이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알톤입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은 알톤과 삼천리, 그 다음에 또 삼천리에서 나오는 좀 고급 첼로, 그다음에 엘파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이게 보통 한 적당한 가격에 전기 자전거도 뭐 한 500만 원까지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정도 엘파마와 첼로 뭐 이 정도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는 필요 없고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 지금 이 자전거는 알톤 니모인데 27.5인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2018년형입니다. 2019년형하고 18년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18년형은 이 색깔, 지금 이게 색깔이 상당히 저는 국방색 같은 어떤 뭐라고 하죠? 육군의 정복 색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색깔인데 이거 보기보다 굉장히 괜찮고 밑에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안장 가방을 좀 뒤에 높게 세우면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탈 때 한 번씩 스치는데 이제 앞으로 할 때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신호등이 걸렸을 때 이렇게 서 있을 때 상당히 좀 편안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하고 19년형의 차이는 이거는 좀 더 세부 사항을 먼저 들어갔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8년을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년보다는. 근데 이제 이 자전거 이건 왜냐면 너무 구체적인 걸 먼저 들어갔는데 그 전에 앞쪽에 또 기본적인 부분들을 더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엘파마 같은 경우도 2018년까지 전기자전차가 뭐 3단계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뭐 에코 단계, 뭐 단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것도 세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단계가 많으면 이게 피곤합니다. 괜히 스위치도 여러 번 눌러야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3단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 자전거가 산악을 급경사로 올라가지 치고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파워라 하나 아무튼 이게 250바트 이상 해가지고 1000와트 보통 750와트까지 이렇게 그 모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250와트인데 250와트면 그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언덕은. 그렇지만은 강원도 뭐 어디 그 험로 좀 이름 있는 산의 어떤 계곡이나 이런 데 가려면 350와트가 좀 괜찮겠죠. 포장도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렇지 않고 출퇴근이나 뭐 그 정도 아니고 주변 돌아다닐 때는 그 250와트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배터리도 오래 가고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전거가 운동이 되느냐? 근데 운동이 많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그 배터리가 5단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건 9.3A입니다. 9.3A면은 보통 요거는 이제 오토바이처럼 페달 이렇게 스로틀로 달리는 건 기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파스 방식인데, 파스 방식으로 이렇게 달렸을 때 아마 주행거리가 9.3이면 그리고 또 이거 배터리가 일단 여기 삼성 정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한 70km 파스 방식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의 특징이 뭐냐면 페달을 많이 밟아버리면 배터리가 안 닳아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모터의 힘을 의지 않고 힘으로 쓰면은 배터리가 덜 닳아지고, 그 다음에 모터에 의지하면 배터리 소모가 훨씬 빨라진다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송정리에서 무등산에 보면 정심사로 생각했습니다. 정심사 이게 송정공항 뒤쪽, 이게 쉽게 말하면 송정의 중심가에서 제1전투병당, 바로 여기가 지금 제1전투병당이죠. 여기를 지나서 황룡강을 통하여 영산강을 타고 광주천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학동에서 울림동을 향하여 이제 무등산 계곡길을 따라서 약간 언덕, 보편적으로 약간의 언덕입니다. 이게 그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상류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20km 정도 되는데 그거 보면 원래 이 자전거가 70km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할 때 언덕길을 달렸을 때 배터리가 한 칸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페달을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무겁지만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아주 고가형 MTB 말고는 이게 좀 페달을 밟으면서도 보조 받는다고 생각하고 배터리가 잘 안 닳았을 경우에 나가는 걸 비교하면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보통 이렇게 워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저는 많이 내지 않습니다. 행여나 이렇게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갑자기 좌우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이 드신 분도 많은데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 나도 피해지만 다친 사람은 더 큰 피해가 되겠습니다. 생명 신체보다 돈이 더 귀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달릴 때도 그 보행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빨리 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과부하로 하는 것보다는 저부하로 길게 하는 거, 그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지방 분해에 좋고 건강에 좋다. 무리 가지 않고 관절과 이런 데 무리가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하를 적당히 조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상당한 어떤 고가의 MTB 정도의 효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취미로 높은 산악을 가지 않는 경우라면은 또 운동을 처음 한 사람이라면 그 처음에 이제 운동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인간은 적응이 동물이기 때문에 한 달,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면 신체가 완전히 바뀌고 자기가 알 수 없는 한 두세 배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제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 잘 판단해가지고 이용하면 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3단이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보면은 1단을 보면 보통 한 15km, 시속 15km. 근데 사람들은 그 인터넷이나 경험이 없으면 자전거 타면 한 30km, 35km, 35km는 달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35km로 달리면 상당히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워킹한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드 이렇게 바이크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경험이 짧은 사람들의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자전거를 많이 타신, 오랫동안 타는 사람들은 이제 뭐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르죠. 광주가 보면 이렇게 여기서 광천동 이런 데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또 보면 같은 이런 자전거 도로라도 강변이라도 북부 쪽은 좀 더 훨씬 더 아스팔트처럼 괜찮습니다. 근데 이쪽 강산구나 이쪽은 좀 더 관리가 더 안 돼 있습니다. 남구, 동구 이쪽은 거의 잘 안 돼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관리가. 나주도 뭐 그렇게 북구보다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 보면은 이제 나주시가 나오는데, 여기도 그렇다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25km 정도면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또 그 정도로 운동할 필요도 없고,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시내를 주행한다. 광주 시내 이제 보통 보면 인도를 이렇게 주행하는데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한 10km, 15km 정도. 그 다음에 광천동 이렇게 워킹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20km 넘은 것은 나는 안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5km로 달릴 일은 제가 출퇴근할 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달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일반 도로 라이딩이나 이런 게 했을 때.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2단을 놓고 달리면 20km다. 그러면 20km, 이게 이제 스피드 방식이거든요. 스피드 센서 방식입니다. 이렇게 스피드 센서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단 놓으면 20km가 넘어가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20km에서 내가 힘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20km가 넘으면 내 힘으로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언덕에서 좀 18, 10km 떨어지면 전기가 도와줄 때 그때도 힘으로 써버리면 배터리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언덕 같은 경우는 댄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어서서 페달을 확확 밟아버린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배터리가 또 안 달아지고, 그 다음에 울림동에서 그 다음에 저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거는 기아가 7단밖에 없습니다. 7단.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언덕, 완만한 언덕은 기아 변속의 필요성을 전기자동차는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단 기어, 이게 좀 바퀴가 내가 페달을 한 번 회전할 때 바퀴가 많이 도는 이런 고단 기어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좀 더 강하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운동할 때 잘게 치는 게 잘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단에서 자꾸 돌리는 게 좋다라고 봤을 때 25km 정도는 7단이면 이게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러면 이걸로 쭉 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나오더라도 웬만한 언덕은 7단으로 변경 없이 쭉 중심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덕길에는 일어서서 댄싱 해갖고 체중으로 확확 눌러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정도까지는 다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가끔가다 언덕 올라갈 때, 인도나 이런 게 올라갈 때, 그때 골병은 아닌데
짧은 기간에도 상당한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운동 끝나고 나서 운동했다는 느낌은 굉장히 들면서도 저부하로 나한테 이제 이렇게 걸린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기온이 뭐 40도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 좀 이렇게 쌓이면 자전거가 잘 안 나가고, 또 보면은 겨울철에는 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강변이나 이렇게 허벌판은 이 앞에서 바람이 불 때 이것도 날씨는 춥지 바람은 불지 자전거는 안 나가지 팍팍하지, 좀 그럴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겠습니다. 가격도 적당합니다. 이게 저 가격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원래 처음에 133만원에 나왔는데 지금은 인터넷 최저가 118만원 118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MTB에서는 입문형 MTB 가격이고 로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 성능은 물론 이걸 나중에 속도 제한을 풀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능은 그보다 훨씬 고가의 자전거보다 이게 더 낫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좀 뽀대 이런 걸 따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사실 거라면 전기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재보진 않았지만은 한 40km, 50km 정도 달리면 한 칸 달았을 때, 그럼 5칸이라면 상당 200km 정도는 자기가 좀 힘을 쓰면, 그 모터의 의지를 많이 안 하면은 200km 정도도 갈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언덕이 높으면 너무 많았을 때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튼튼하고 또 바퀴가 커야 이렇게 또 눈이 쌓였을 때 구를 때 바퀴가 파묻히지 않을수록 눈이 높게 쌓였을 때 치고 나가는 힘이 있고, 넓을 때 덜 미끄러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또 무게가 무거운데 또 무거운 만큼 또 언덕 내려갈 때 또 관속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전체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전기 자전거는 굉장히 좋다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키가 한 180 이상, 185, 저 같은 경우는 183인데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하고 다른 자전거는 안 타봐서 모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면 20km 주택은 이렇게 하면 또 기름값이 한 달에 엄청나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자전거에 투자해 가지고 저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 자전거가 비싸다 생각하는데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운동할 때 보면 보통 헬스크러 좀 한 4만원 좀 뭐 괜찮은데, 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5만원 좀 괜찮은데, 뭐 운동하고 좀 괜찮은 취미를 하면 10만원 정도, 한 7, 8만원 이렇게 든다고 했을 때 자전거 좀 관리 좀 하고 그랬을 때는 한 10년도 탈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900만원짜리 정도는 좀 사도 괜찮지 않느냐